표 3개 주시고요. 자, 이름은 코사인 제2법칙이다 라는 친구가 있어요. 코사인 제2법칙이라 하면 제1법칙도 있다는 소리겠지. 자, 1법칙은 필요가 없으니까 뺍니다. 2법칙, 3법칙은 없어요. 딱 2법칙에서 끝이에요. 자, 유도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암기만 해주세요. 자, 삼각형이라 하면 각 3개와 변 3개, 이거를 통틀어서 삼각형의 6요소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 라고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냐면, 첫 번째 상황, 변 3개만 주어지는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변 2개 하고 그 다음에 각이 1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1개는 이 입장에서는 끼인 각이 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변 3개만 주어지면은 이 변 3개를 가지고 나는 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어느 각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 2개하고 각 1개를 알게 된다면 난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나머지 변 1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코사인 제2법칙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암기만 갑니다. 각은 라지 ABC, 변은 스몰 ABC라고 얘기했을 때, 자, 여기다 크게 그려드릴게요. 자, 내가 여기 ABC는 반시계 방향으로 가시고 변은 대변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세요. A의 제곱이다 라는 친구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B제곱 C제곱도 마찬가지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쓰도록 할게. 시간이 아깝지만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공식은 언제 쓸 수 있어요? 2번 상황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1번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제2 코사인 법칙이거든요. 코사인 제2 법칙. 이 친구의 변형 공식이라고 있는데, 변형 공식은 뭐야? 뭐 별거 없어요. 각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얘 넘기고 얘 넘기면 코사인 A라는 친구는요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즉 뭐가 되는 거야? 각 하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만 알면 돼? 변 3개 알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 EBC로 나눠주세요. 당연하죠. 근데 뭐가 되겠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요 라고 얘기해서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야, 너를 변형한 게 이거잖아. 네. 알파에 대한 동경, 적당하게 일사분면 입장에서 알파에 대한 동경을 표현할 겁니다. 알파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 알파에 대한 동경을 잡고 이 점을 B점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요. 베타인데 무슨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를 잡을 거예요. 마이너스 베타. 한 요 정도가 되게 요만큼의 각을 마이너스 베타가 되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의 점은 C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란색으로 한 요 정도 더 가시는 거죠. 요 정도. 맞아요? 그러면 요 파란색인 친구는 뭐가 되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 아, 집에서 갖고 와야지 진짜. 불쌍하게 뭐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점을 뭐라고 잡아요? 라고 얘기하면 A점으로 잡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일단 동경을 자, 뭐 아무튼 이렇게 A점, B점, C점 3개를 다 집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면 BC 이렇게 이은 거. BC랑 A하고 여기 점 오게 되면 저 두 개는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서 쟤네들은 뭐야? 합동이죠. 합동이면서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쵸?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기하도 공부하고, 즉 도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데, 삼각형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삼각형, 수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빈도수가 직각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등변이야. 이등변은 왜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이등변은 수선의 발 내리면 직각이 되니까 라고 해서 이등변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각형 관련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서 하나만 기억해. 직각 찾아야 되겠다. 직각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걸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아, A점하고 B점하고 C점의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해 주세요. A점, B점, C점의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해 주세요. A점, B점, C점의 좌표를 삼각함수로 표현해 주세요. A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우 편하죠.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컴마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오, 땡큐. 자, 그 다음에 베타란다. B는 뭐가 돼요? 라고 얘기하면 코사인 알파, 컴마 사인 알파라고 편안하게 잡을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대로 그냥 뭐 하면 돼요?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컴마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BC 길이랑 요 점을 P라고 얘기할게. P1, 0. 야, 그럼 내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AP는 BC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선분과 선분의 길이는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같아요. 이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A, B, C점을 다 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원래 루트가 살아있는 친구들이죠. 그렇잖아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제곱을 붙여줄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 귀찮지만 난 전개해서 뭔가 또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뭔가 해볼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라고 얘기하면 AP로 가도록 할 거예요. A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할 거예요? 제곱하시고 더 할 거겠죠? 이게 x 제곱이잖아. 그 다음 y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제곱 처리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 얘는 BC라고 얘기할게요. BC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이거 빼야 되는데 베타가 좀 거슬리잖아. 코사인은 무슨 함수? 우함수. 마이너스가 우수수 떨어져서 없어져요. 사인 함수는 무슨 함수? 기함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뭐 해줘야 돼? 기어 나가줘야 돼. 자, 그럼 B에서 C를 빼게 되면 어차피 얘도 중괄호를 열어주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빼는데 어머나 너는 뭐니? 그랬더니 나는 더해줘야 돼 라고 얘기해서 제곱이 나왔어 안 나왔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 베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1로 가겠죠. 1.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면 더하기 1. 그럼 여기 또 뭐가 돼? 더하기 2. 또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것마저 없어져 버리면 내가 유도하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니? 자, 그 다음에 좌변 끝났고요. 우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변 가보시게 되면요.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시겠죠. 1로서. 얘하고 얘도 없어지시겠죠. 1로서.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2가 생기는데 니네는 조금 이따 없애줄게. 기다려봐. 자, 너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2cc 코사인 알파 베타. 나 어떻게 돼? 사인 알파 베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앞에다 쓰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의 알파 곱하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또 더하기 2. 근데 얘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죠. 2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한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첫 번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코사인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럼 이제 너 없어져라 마이너스 2도 다 약분 플러스로 가게 되면 네가 마이너스 네가 플러스로 가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공식이 뭐냐면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친구는요, 즉 두 개의 덧셈 정리로 이루어진 이 친구는요 어떻게 된다고? 자,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라. 그거는 강요하지 않을게요. 자기가 먼저 입에 붙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로 암기하시는 게 조금 이득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앞글자를 따서 얘는 뭐가 돼? 마, 사 라고 하더하기 베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선생님 코사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베타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연두색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앞에 거 여기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죠? 우함수니까 의미 없어져요. 그냥 나와. 그래서 각은 알파 베타 순으로 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툭 튀어나가겠죠. 튀어서 나가니까 여기로 와서 플러스 사인 알파에 사인 베타가 됩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코사인 그래프를 90도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야지만 사인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표현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가볼까? 너 뭐 할 건데? 라고 얘기하면 코사인은 우함수 되는 거 맞죠? 코사인은 우함수 되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마이너스 끄집어내니까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썼어. 되겠어? 그러면 이게 곧 이 모양처럼 보이지 않겠니?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코코마사사, 코코 플러스 사사가 되겠지. 그러면 너 잠깐 풀럴래? 라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리고 니네가 잠깐 묶여볼래?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리고 90도가 들어간 친구는 우리가 앞에서 해본 각변환으로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 바로 갑시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어차피 너 의미 없으니까 베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코코 플러스가 붙겠지. 근데 분명히 또 사인이 마이너스 한 번 더 긁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입니다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면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 그 다음에 사인의 베타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맞아요? 자, 각변환 생각해볼까? 동경일치 몇 사분면이니 둘 다? 1사분면이죠. 알파를 모르는데요? 그냥 예각화시키라고. 1사분면이야. 그리고 한 번 들어갔지. 한 번 들어갔잖아.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 사인 알파. 사인은 뭘로 바뀌어? 라고 얘기하면 코사인 알파로 바뀐다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식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얘인데 얘가 원래 누구라고요? 거쳐서 가면 여기까지 나오지.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왔어. 그러면 정리를 좀 이쁘게 한 거야.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 나왔으니까 위에 줄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쓰고 싶잖아. 그래서 플러스를 쓰기 위해서 베타 대신에 이번에 한 번 더 마이너스 베타를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베타의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었으니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맞아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나 의미 없어 우함수니까. 근데 나는 의미 있지. 마이너스 튀어나와줘야 돼. 라고 얘기해서 얘가 뭐가 나오느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앞글자는 뭐가 돼요? 사인의 사, 코사인의 코, 플러스 F, 그 다음에 코사인의 코, 사인의 사라고 얘기해서 싸고 풀고 싸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물론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하고 기억에도 안 남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여기서 공식만 뽑아먹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우리가 오는 게 인지상정 맞죠? 그러면 코코마사 싸고 풀고 싸를 써요. 그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난 이게 제일 싫어. 너무 싫어. 다 써야 되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분모 분자를 좀 나눠주고 싶지 않아? 아니 선생님 이것도 탄젠트 덧셈 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잖아. 이거예요 이거. 근데 얘를 뭐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탄젠트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탄젠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렇게 해보자. 얘네들을 다 분모 분자를 똑같은 애로 나눠야 되겠죠? 똑같은 애로 나눌 거예요. 똑같은 애로 나눌 건데 자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 그래 너 한번 와봐라. 너 여기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는 친구를 여기에서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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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눌 거예요. 같은 색깔이니까 같은 거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물론 쓰기 귀찮아서 안 쓴 거 맞아요. 자 팔이 아파서 그래. 팔이 아파서. 자 보세요. 자 갑시다. 그럼 나는 나눠지니까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나오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 나오죠. 마이너스 그대로 가죠. 1 마이너스 곱하기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그래서 이거 뭐야? 내가 일단 공식 어떻게 돼? 탄젠트의 덧셈료는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1마 탄탄분의 탄풀탄.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 탄젠트인데 코사인은 약분돼서 없어지지.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어디로 갔어? 코사인 약분돼서 없어지고 탄젠트 베타만 생기겠죠. 부호는 플러스니까.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라고 쓰시면. 자, 탄젠트에 알파 더하기 베타 방금 배웠죠?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이라고 배웠으니까 자 갑시다. 1마 탄 그쵸? 탄풀탄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삼각형이라고 쓰면 이게 탄젠트 베타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쵸? 네가 누구라고? 네가 1이야. 그럼 나 삼각형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완전한 2차 방정식의 두근 얘기 나왔다.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가보도록 합시다. 두근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왔습니다.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a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공교롭게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꼭 탄젠트 덧셈 정리 공식에 알맞는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두근의 곱은 뭐예요? a 플러스 1인데요? 라고 얘기했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뭔데요? 완전 짜고 치는 것 같죠? 1마 탄탄 분의 탄풀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a죠? 약분돼서 2입니다. 라고 얘기. 자, 핑크색 하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연두색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분명히 이 각을 얘기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무슨 얘기? 라고 얘기하면 너 핑크색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면 너의 기울기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 그럼 네가 M이야. 그 다음에 연두색도 너의 기울기가 있지 않겠니? 라고 해서 네가 M'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얘기하면 아니 잘 봐봐. 내가 X축을 이렇게 그렸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X축과 그 다음에 연두색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얘기하고 핑크색이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얘기한다면 자 여기 각 있죠. 여기 각이 뭐가 되겠어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삼각형 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파이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줘야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 각이 뭐가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이 각도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야.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탄젠트 공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뽑아주면 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언제나 뺄셈은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교화목적이 성립을 안 하니까. 그래서 누가 등장했어? 너 예각이라고. 네가 뒤집히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너는 무조건 무슨 값을 가질 거니까? 양수.
난 무조건 양수근을 갖는다고? 너 무조건 양수를 가져. 그러면 이제 여기에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이 바뀌었죠? 1풀 탄탄분의 탄마탄이 가야 되겠지. 그럼 1풀을 쓰려고 보니까 저기 M 프라임.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M 프라임. 되시겠어요? 백이잖아! 괜찮다고. 괜찮아. 혈대값. 예각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두 직선이는 예각의 크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어떻게 풀어볼까? 저거 기울기 누구야? 3분의 1. 저거는 뭐야? 마이너스 2. 그럼 3분의 1,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죠? 여기 뭐 나와요? 너 분모 3분의 1인데? 자, 3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2, 더하기 2죠? 3분의 7 나오죠? 절대값 취하죠? 하죠? 다음 누구겠어요? 7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시컨트 제곱을 구하라고 또? 자, 탄젠트 세타가 누구라는 거예요? 7이라는 거죠. 자, 나쁜 문제. 자, 요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우리는 그걸 곧 세타라고 얘기할 거야. 내가 구한 게 뭐였어? 1분의 7이니까 네가 1이면 네가 7이겠지. 그럼 네가 누구 나와줘야 돼? 루트 50이 나와줘야 되겠죠. 시컨트는 누구의 역수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코사인의 역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코사인이 누구야? 루트 50분의 1의 제곱의 역수니까 50이라고 길이를 기준으로 잡자. 이 길이를 내가 그냥 A라고 잡아도 되겠니? 얘들아? 그치?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안 돼요? 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자, 그럼 볼게요. AB가 A면 AD가 어디예요? AD가 이만큼이죠. 그럼 2A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AD의 중점을 P라고 얘기하니까 잠깐만, 너 A고 너 A면 너 정사각형 나오잖아. 그치? 너 정사각형이었어? 너 이게 뭐야? 너 이게 4분의 파이 아니야? 그쵸? 맞아요? 나 세타 모르는데 나 이 각을 알파라고 칭할게. 그럼 세타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누가 되는 거야? 알파라는 거 잡을 수 있겠지. 거기다가 탄젠트 쓰면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아니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 나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뭐예요? 1이죠. 그럼 나는 뭐만 알면 돼? 탄젠트 알파만 알면 되지 않겠어? 그쵸? 탄젠트 알파를 봤더니 뭐야? 이 길이가 누구야? 2a지? 이 길이가 뭐예요? 2분의 1a죠? 그럼 탄젠트 알파는 뭐가 되겠어? 4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공식에다가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답이 우르르 떨어져 나오겠네요? 그쵸? 어려울 거 없으시겠죠?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사인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얘기하면 싸고 풀고 싸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런데 저기 보이는 알파하고 베타는 둘 다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어떤 값을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알파라는 친구 굳이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알파가 특징적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앞자리에 있으니까 잡은 겁니다. 왜? 3x가 왜 3이 앞에 있어요? 라고 얘기 안 하잖아. x3이라고 쓰는 것보다 3x가 훨씬 더 뭐예요? 편하니까 그런 거죠. 즉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쟤네들을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애들을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을 잡아서 사인 알파 값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무슨 값이 있겠지. 맞아? 그 값을 A라고 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값도 무슨 값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을 B 값이라고 치환을 하도록 할게요. 뭐 의미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수 처리를 해서 A, B를 쓰게 되면 여기는 A 코사인 B고 여기는 뭐가 돼? B 사인 베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우리는 덧셈 정리가 지금 진행 방향이 이쪽이 된다는 거 알고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뭐도 봐줘야 돼? 이쪽에 대한 진행 방향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선생님 만약에 전개에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있으면 걔네들이 뭐야?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합성이란 걸 생각하기 전에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걸 봤더니 자, 베타 얘네들을 보고 뭘 느낄 수 있어? 같은 각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겠지. 맞아? 같은 각에 사인과 코사인이 앞에 실수배가 다르다 하더라도 뭘로 할 수 있는 거야? 하나의 삼각함수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게 합성의 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a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 부호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코사인의 앞에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왔었을 때 나의 첫 번째 이걸 보자마자 라고 하는 건, 야, 난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니네들을 뭐 했으면 좋겠어? 합했으면 좋겠어. 하나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름이 합성이 된 거야.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요게 같다. 저 두 개가 다르면 합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 앞에 있는 A와 B의 처리가 조금은 고민스러울 텐데요. 맞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봤었을 때 무조건 첫 번째 저 앞에 있는 상수를 A, B라는 좌표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A, B라는 좌표로 해석을 하길 바라는데 뭐지? 그러면 자, 좌표를 해석했을 때 자, 말 그대로 좌표 평면에다가 내가 A, B라는 점을 저 상수를 가지고 이렇게 찍었어. 괜찮겠지? 그럼 찍었을 때 아까는 선생님이 그냥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했을 때 여기 1, 1 하면 각이 안 맞았었잖아. 그래서 수학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뭘 했냐면, 야, 너를 좌표로 두니까 원점 5하고 2으면 여기가 이제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동경이, 즉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요 각을 내가 뭔지 모르니까 알 수가 있어? 특수각 아니면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 알파라고 표현하면은 좌표로 봤으니까 직각삼각형이나 떡하니 탄생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세 변을 얘기하는데 좌표를 아니까 이 빗변은 뭐가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고, 여기는 뭐가 돼? a, 여기는 b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a, b가 양이 나오든 음이 나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 좌표로 본다고 했으니까 1, 2, 3, 4 어디에 있어도 난 문제없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딱 보니까 잠깐만. 자, 봐봐. 코사인 알파라는 친구를 내가 표현할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그치?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라는 친구를 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괜찮지? 뭔가 연결될 것 같아. 색깔 맞춰서 저거 형광색이니까 여기 형광색 AB에도 동그라미를 치자. 나 아까 그냥 AB로 그냥 생 AB로 하려면 각이 안 맞았었잖아. 근데 지금은 AB가 있는데 각이 맞아졌지. 알파라는 각으로.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맞춰주겠다라는 거예요. 각이 맞춰줄 때 요 친구가 지금 분모에 공통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어? 분모에 들어온 친구가 뭐야? 좌표로 잡았을 때 그 친구의 빗변이 되겠지. 그러면 네가 합성하기 위해서 좌표로 잡았을 때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원점에서 그 좌표까지의 거리를, 즉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친구를 잡아채라는 거야. 앞으로 잡아채라 이거야. 앞으로 잡아채. 강제적으로 앞으로 잡아채. 이렇게. 그러면 이 식에서 강제적으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친구가 앞에서 잡아채지게 되면 뽑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모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의 사인의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의 코사인 세타라고 잡아채질 수가 있겠지. 그런데 나는 자 얘들아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텝을 밟으면서 지금 당연히 뭘 했어요? 삼각형을 그리면서 정보를 옆에다 써놨죠. 이거 우리 초반에 아직 익숙하지 못할 때는 정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반에 정보를 써놓고 네가 누구야 라고 봤더니 네가 난데? 그쵸? 너는 누군데? 나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교환법수 성립을 하니까. 더하기 네가 누구라고?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알파라고 써도 문제없지. 근데 그 앞에는 누가 있는 거야? 앞에 잡아챈 누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친구가 곱해져 있다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야, 너 싸고 풀고 싸 아니냐? 맞지? 싸고 풀고 싸 아니야? 그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사인에 세타 더하기 알파로서 하나의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지금 사인 앞에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실수배한 거죠. 실수배는 누구를 건드려? 치역을 건드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누구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최대, 최소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집중 안 하고 듣다가 그냥 아무나 그냥 쓴 거야. B, A라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 개눈에선 B 코사인 세타 더하기 A 사인 세타라고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앞에 거를 X좌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인 앞에 거를 X좌표라고 생각하는 게 사인 합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근데 분명히 B, A라고도 잡을 수 있겠지.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그럼 잡았어. 좌표평면에 그려서 잡았어. 그럼 B, A를 여기다 잡아서 B, A 잡고 여기다가 2요.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온다는 사실 맞죠? 여기가 B고 여기가 A 되는 사실 맞죠? 근데 실상은 아까랑 각이 틀려지지. 아까는 알파라고 잡았잖아. 근데 지금은 이걸 알파라고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걸 내가 그냥 베타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러면 여기다 쓰세요. 뭘 쓰라고?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인 베타라고 쓴 거야. 코사인 베타는 루트 분의 사인 베타는 루트 분의 사인 베타는 A가 나오고 코사인 베타는 B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리고 잡아채서 보니까 A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빠르게 가게 된다면 요게 요 앞에 붙겠죠. 그럼 뭐가 붙는 거예요? 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붙는 거라고. 맞아?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그대로 살아있죠. 그쵸? 이제 얘가 가져야 되겠지. 그럼 얘가 뭐야? 코사인 베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거 뭐야? 거꾸로 읽어봐. 코코프사사지. 뭐예요? 코사인 덧셈 정리해서 부호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코사인에 세타 마이너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루트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합성해 보세요. 자, 갑자기 마이너스가 들어왔으니까 쫄릴 수도 있겠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텝 좌표를 뭘로 잡는다고? 루트 3, 마이너스로 잡으시면 돼요. 부호는 쫄지 마세요. 자,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루트 3이 1.7이니까 한 2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1은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뭐 하라고요? 동경 잡으시라고요. 그럼 동경을 탁 잡았어요. 동경을 탁 잡았어요. 잡는 거 문제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제곱한 길이 보니까 여기가 2야. 그럼 여러분들 똑똑해서 잘 아시겠지만 양의각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되잖아요. 양의각 기준으로.
양의각 기준으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5파이 아니겠어요? 6분의 11파이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그건 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요 각은 요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일 것 같아서 이 각을 내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특수각이 나왔으니까 요렇게 써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이렇게 써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두 번째 스텝으로 뭘 밟으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와 사인 6분의 파이에 대해서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야. 다 있어 벌써?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값과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값을 써보자. 코사인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고 사인은 2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신있게 하세요. 자신있게.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을 루트 씌워서 하니까 3 더하기 1에 루트 씌우면 2가 나오겠죠. 그럼 2배고 나는 그냥 사인으로 가고 싶다고요. 사인으로 가는데 코 여기 코 있지? 2분의 루트 3 있는 거 여기 싸고 풀 코 싸 여기 있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네가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실제로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각이 뭐가 붙겠어?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또 여기까지 손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야? 저기 앞에 있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인을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합성을 하게 되면 하나 위주로만 할 텐데 이게 등호를 쓰고 당연히 코사인으로 합성을 해도 같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뭐가 되게 맞춰라? 각의 합이 90도가 되게 맞춰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정확한 설명이 아닐지라도 결과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각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90도를 맞출 거야. 노력을 하세요. 자, 세타는 없어져야 되니까 뭐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세타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잖아. 마이너스 30도잖아. 90도 되려면 플러스 120도가 필요하죠. 플러스 120도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3분의 2파이라고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럼 끝났어. 근데 끝나는데 마이너스 세타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선생님 코사인은 무슨 함수였지? 우함수. 마이너스가 끄집어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2배 코사인에 세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라고만 써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2배가 뿔 맞은 상관없이 누가 같아줘야 돼? 이 각이 같아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각이 지금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설마 그거겠어? 그걸 거예요. 전개하세요. 코코 플러스 싸죠? 코 플러스 싸 쓰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특수각이니까 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네가 x고요. 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씁시다. 근데 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되겠고 네가 x고 네가 뭐가 되겠어? 6분의 파이가 되겠지. 아니 그럼 뭐만 남겠다는 거야?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뭐지? 코사인 30도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었나요? 아니죠. 맞죠. 맞죠.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3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3은 뭐가 되겠어요? 6분의 3이라고 6분의 파이겠지. 자, 2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친구랑 얘랑 너 2분의 5x가 나오네? 그러면 y는 2분의 5 곱하기 사인 x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아니다. 2분의 7이다. 왜? 전체 마이너스가 있잖아. 아니다. 또 2배를 해준다.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생각이 늦게 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시겠죠? 거기다 2배를 해줍니다. 썩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때 계산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y는 4 사인 x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x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왠지 숫자가 안 이쁜데. 뭐 전개까지 시킨 문제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긴 한데,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최대 최소값을 굳이 여기서 합성을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억할 거, y는 a sin b x 더하기 c 더하기 d, 일부러 멀리 띄어 쓴 겁니다. 자 그럼 최대값은 누가 담당한다고? 절대값 a 더하기 d 더하기 d 마이너스, 이게 담당한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러면 합성을 굳이 안 해도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 계산 실수한 거 없니 얘들아? 아무래도 불안한데? 코코마사사 아니지. 코코마사사가 왜 붙어? 코코푸사사니까 플러스 아니지. 이거는 저거지. 6분의 8가 없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보세요. 이걸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일단 나중에 하고 코코푸사사예요. 그리고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6분의 8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6분의 8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코코푸사사가 된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얘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가 4가 아니고 여기가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2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아이고 힘들어라.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자마자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7이죠. 그 다음 뭔가 합성이 됐겠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되니까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7 더하기 1,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7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주신 게 답이 됩니다. 마 7 플러스 1이니까 답은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까 배웠었던 거 두 개 쓰세요. 누구요?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 코, 풀, 코, 사 하나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 마, 사 두 개 써주세요. 자, 일단 두 개 써서 자 배각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다 첫 번째 배각은요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베타짜리 알파가 대입하니까 사인에 2알파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니까 니네 둘이 똑같아져. 그래서 사인 2배각 공식은 2사코예요. 2사코 요렇게. 근데 이게 또 어마무시하거든. 이게 나쁜 새끼야. 왜 나쁜 새끼냐면 자 우리가 아까도 배웠죠. 1을 이제 뭐라고 봐야 돼? 1이 아니야. 누구라고 봐야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봐야 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S 더하기 C의 제곱은 S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SC라고 쓰잖아요. 맞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얘는 1로 가겠지. 근데 얘가 2SC잖아. 2S 각이 똑같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2SC는 뭐예요? 1로 가야 돼. 즉 SC의 곱이 보이면 무조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배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물론 각이 같아야 됩니다. 즉 ESC.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ESC니까 얘가 사인에 2알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꼭 나쁜 새끼들이 뭘 주냐면 그냥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만 줘요. 그럼 뭐 하면 돼? 뭐 하긴 너 2 주고 2분의 1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사인 2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하는 이과생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헬 나온다고. 그쵸? 어려운 건 아닌데 자꾸 해야지만 보이는데 우리가 자꾸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사코가 곱으로 보이게 되면 뭐 한다? 2배각으로 보낸다. 라는 거 하나. 그래서 이게 배각 공식 사인은 끝. 없어요. 탄젠트 2배각은요. 그냥 그 일마탄탄분의 탄풀탄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근데 코사인은요. 여기서 반각 나오고 배각 같이 나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코사인 2알파는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나오는군요. 맞죠? 야, 그러면 옛날에는 막 못 풀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플러스로 구했었잖아. 근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것들은 풀었어 못 풀었어? 제곱의 합차로 가지 않는 이상 완전 제곱식 변형은 못 나왔지. 근데 이제 저런 애들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퓨처링을 담당을 합니다. 누가 담당하시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공식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랑 쟤랑 엮어. 어떻게 엮어요? 그러면 이렇게 C제곱은 뭐가 돼요? 1-S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C제곱 대신에 1-S제곱을 넣으면 1-2사인 제곱 알파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코사인 2알파가 C제곱 마이너스 S제곱도 되는데 또 하나로 변형이 가능하다 이거지. 즉 각이 다르면 각을 맞추고 문자가 안 맞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한 번 더 갈 수 있죠? 한 번 더 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사인은 3개가 있다. 즉 코사인에 대해서는 배각 공식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거야? 3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또 여기 두 놈에서 반각이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명칭의 문제긴 한데 반각하고 배각은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얘가 이거 1이야. 이렇게 가면 반인데 이렇게 하면 몇 배 되는 거야? 2배 되는 거지. 즉 배각이냐 반각이냐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봤을 때 각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배각 공식은. 맞죠? 각을 낮춰주는데 얘는 그럼 차수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죠? 높아지기 시작하죠. 차수가 높은데, 즉 차수가 낮은 데서 높아지기보다는 차수가 높은 데서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난 여기서 뭘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야? 2차식이 나오는데 각이 틀리다? 그럼 어디로 보낼 수도 있다? 2알파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여기 두 놈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 두 놈을 써볼게. 잘 봐봐. 야, 여기까지 유도하는 거 어렵니? 안 어렵지. 그러니까 반각하고 배각은 굳이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덧셈 정리만 그냥 가서 쪽팔리더라도 싸고 풀고 싸고 꼬마 싸서 1마탄탄분의 탄풀탄 이것만 하면 나머지가 잡힌다고요. 아니 베타 대신 알파 대입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리고 알파를 대입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공식이랑 짬뽕 시키는 게 뭐가 어렵냐 이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게 이제 배각이라면 반각이 튀어나오시는데 반각은 배각 동생이에요. 왜냐면 저기서 나와요. 야, 1-2 사인 제곱 알파지. 맞아요? 2 사인 제곱 알파가 누구야? 원래 코사인 2알파가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차수가 높은 거를 낮추는 걸 원해. 그러니까 얘를 사인 제곱 알파로 정리하면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라고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암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각꼬라지를 보아하니 이게 네가 알파인데 네가 2알파잖아. 당연하지.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 얘랑 이름이 혼용되잖아.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얘를 그래서 그냥 2분의 알파로 맞춰줘요. 근데 전혀 문제 풀 때 2분의 알파 안 쓴다는 사실. 그냥 30도 6분의 파이 뭐 이런 것만 씁니다. 전혀 이 공식 안 맞춰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얘가 알파로 가죠. 그래서 반각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반각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문제 풀다 보면은 사인 제곱 x 나와요. x 나와요.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 2x 쓰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뭐예요? 얘는 차수를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두세요.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갑니다. 아시겠죠? 즉 삼각함수에서 제곱이 보이면 누구 써볼 생각해야 돼? 반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쟤 봐봐. 쟤도 뭐 나와?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겠어? 코사인 2알파죠. 똑같아요. 정리하시게 되면 땅땅땅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이게 백악하고 이름이 겹쳐버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를 준 거야. 뭐 3분의 알파 주면 또 이상하잖아. 그래서 2분의 알파를 준 거야. 그럼 알파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반이다 해서 반각 공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2분의 알파에 너무 필 꽂히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는 뭐 2분의 이런 거 주는 경우 없어요. 그냥 각 x, 뭐 세타 이렇게만 줍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2차가 보이면 아 정리를 뭘 쓰겠다? 1로 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정리가 1로 가면 얘네들은 각이 뭘로 맞춰지겠어?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거지 같은 새끼들이고 여기서 나오게 되면 각이 풀어보게 되면 사인 2x로 맞춰져요. 반각 공식 쓰게 되면. 그러니까 2분의 알파라고 외우시는 건 선택적인 문제고 저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유도할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느끼는 건 뭐야? 나하고 나의 각이 틀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각을 잠깐만 얘는 각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 2세타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너는 백악이란다. 그러니까 이사코가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럼 널 제곱하겠어. 왜? 나는 내 마음속에 이 친구를 간직하고 있거든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양변 제곱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냥 제곱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코사인 사인의 곱이 누가 나온다는 거죠? 16분의 1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간단하죠? 어차피 니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답은 마이너스 16분의 15입니다 라고 구해드릴게요. 첫 번째 뭐 하고 싶어요? 함수를 맞추고 싶어요. 그럼 함수를 맞힐 때 비빌 언덕이 딱 하나밖에 없죠.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다 라는 걸. 근데 문제는 여기다 이걸 써도 여기가 SC 사코니까 어떻게 돼? 정리가 안 돼버리지. 그러면 사코가 하나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소원을 빌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만들어줄게. 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라고 얘기하면 2를 쓰고 2분의 1 쓰세요. 지금은 연습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일일이 보여드리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사코가 뭡니까? 사인 2세타요. 그럼 얘가 2분의 1 사인 2세타로 정리가 시작이 되는 거야. 얘가 하나로 줄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야? 2배각이 됐어요. 각이 안 맞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자, 언제나 제곱이 보이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공식이 생각이 나든 아니면 누구 생각나라고? 반각. 반각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차수를 낮추는 데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차수를 낮추는데 코사인 제곱 세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죠?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된 거는 뭐예요? 뭐야? 겹치니까 내가 피해 준 거지. 세타가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식을 바꿔보자. y는 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저기가 2분의 1 곱하기 사인 2세타. 보면서 하실 분은 안 계시죠? 함수가 다른 데는 없죠? 왜? 또 어저께 우리 뭐 배웠어? 아이템 뭐 가져왔어? 선생님 각이 같은데 함수가 다른 애들은 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합성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제곱은 4분의 1이죠. 그쵸?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뭐 나와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루트로 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루트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합성이 되게는 어떻게 돼요? 사인 뭐가 되는 거야? 사인 무언가의 2세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다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세타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면 너 루트 2분의 1배 해서 최소값, 최대값 2분의 1까지 더하시면 되겠죠? 걔네들의 곱이 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느낌상 두근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근해 공식 안 쓴 지 오래되셨죠. 그래서 3학년 되면 근해 공식 까먹는 애들도 있는데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두근 나오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현명하겠죠. 자, 그럼 보자마자 라고 얘기했을 때 두근의 합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가 마이너스 누가 나와? 9분의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곱은요 라고 얘기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세타가 마이너스 9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누굴 구해달래? A 중에 어떤 A야? 양수 A. 그러면 A가 뭐 결과적으로 뭐 A제곱의 루트를 취하나? 뭐 아니면 A가 인수분해가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생각을 섣불리 하기 전에 나는 뭐부터 봐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야 너는 2세타고 너는 이거네. 너는 2세타고 너네는 곱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위에 걸 풀어서 아래 걸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일단은 각맞추라고 그랬으니까 왜냐면 세타가 2세타로 가고 싶어요. 사인이.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반각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차가 나와줘야 돼? 2차가 나와줘야 돼요. 반각 안 되죠. 그럼 너는 일단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2세타는 몇 개 갖고 있어? 3개 갖고 있죠. 뭐 갖고 있어요? c제곱 마이너스 s의 제곱 1 마이너스 2s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겠죠. 근데 네가 사인이니까 그래 내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를 갖다 줄게. 그럼 네가 마이너스 9분의 5란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를 풀어버리면 사인 세타가 무슨 값인지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사인 세타라니까 코사인 2세타도 무슨 값인지 알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 그럼 얘가 뭐가 돼줘야 돼? 인수분해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양변에다가 동시에 9를 곱하면서 얘 좌변을 우변을 넘길게요. 힘들겠구나. 자, 9를 곱하니까 18 사인 제곱 세타. 참 이거 노리는 것 같아 얘네들. 자,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 사인 세타. 그 다음 넘기면 9 곱하니까 마이너스 9인데 5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4는 0입니다. 이게 돼요. 3 사인,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6 사인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사인 세타가 누가 나올 수 있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올 수 있겠고 6분의 7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나 지금 세타 구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이거면 얘랑 더해서 9분의 5가 나오는 코사인 2세타도 몇 가지가 나와? 2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걔네들을 곱했을 때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값이 답이라는 거겠지. 아시겠어요? 뭐 요거는 여러분들 산수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A, B는 3이고 AC가 오니까 BC의 길은 4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4면 여기가 1입니다. 라는 정보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의 D를 잡고 그 다음에 접었어요. 꼭지점 B가 B프랑이 겹쳤어요. A, C, D가 세타라면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그러면 첫 번째 목표. 별거 없겠지. 너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네가 알려준 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코사인의 역수를 곱하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무슨 길이가 되는 거야? 나 C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면 누굴 곱하라고 그랬어? 탄젠트를 곱하라고 그랬죠. 그럼 4t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4탄젠트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요 각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 각은 이쪽 각이나 이쪽 각을 세타에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잠깐만, 내가 여기까지 알았는데 여기를 구하는 게 좀 힘들어. 괜찮아. 왜? 니네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로 얘기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그래? 그럼 좀 미심쩍은데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 그럼 어떻게 돼? 16t제곱 더하기 1이지. 루트를 씌워. 어떻게 돼? 16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한 게 3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 쫄리는데.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근데 일단 나왔으니까 진행할게요. 자, 이 t는 탄젠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있어요. 맞죠? 지금 얘기한 게.
자, 그러면 여기를 딱 봤을 때, 야, 너 4t 절로 가봐. 그럼 3만 4t. 그럼 뭐해? 너 양변 제곱해봐. 16t 제곱 더하기 1은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9 마이너스 12, 24t 더하기 16t의 제곱? 없어지네? 넘어가게 되면 24는 뭐가 돼? 8. 24t는 8. 그래서 t는 뭐가 돼? 3분의 1. 너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었어? 잠깐만,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라는 거야? 루트 10이라는 거지, 세타가 있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누구라는 거야? 루트 10분의 3. 제곱하면 뭐예요? 10분의 9. 그래서 답이 뭐가 돼? P에서 P 빼면 1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접혔죠. 내가 뭘 배웠어? 배각, 반각 이런 걸 배웠잖아. 얘가 접어서 이렇게 겹친다라는 건 그러면 여기 각이 무슨 소리야?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니까 이 전체 각이 무슨 각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 세타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세타가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뭘 어려움을 갖습니까? 여기는 4였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죠? 라고 얘기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사인 2세타라는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5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라는 친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5분의 4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2세타라는 친구는요? 라고 얘기하면 코사인 2세타를 봅시다. 코사인 2세타는 뭐가 돼요? 세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C제곱이잖아요. 그럼 맞는 거 있지. 2C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은 5분의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남기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2배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라고 얘기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뭐가 나오는 거야? 10분의 9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